그냥 주식 투자는 어플 아무거나 깔아서 네. 투자하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금은 뭐 투자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그런데 이게 내가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투자를 하면 오히려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ETF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 어플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0.2%로 가장 저렴하고 무엇보다 세금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만약에 내가 뭐 실물을 모아두기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실물 살 때 또 부가세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싫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5점 몇 %를 안 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무조건 그걸 해야겠네요. 네. 금 투자도 방법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작가님처럼 이 현물, 금을 또 골드바 같은 네. 실물 금을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분은 뭐 금 통장을 만들려고 하시기도 하고, 금 ETF, 뭐 금 펀드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또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네. 혹시 그 차이점들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게 그냥 주식 투자는 어플 아무거나 깔아서 네. 투자하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금은 뭐 투자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그런데 이게 내가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투자를 하면 오히려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향과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은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금 통장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한 2% 정도 돼요. 2%. 사실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금을 나중에 팔고 나면 그 수익에 대해서 한 15.4% 정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네, 그런 배당소득세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릴 때는 이것보다 더 나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것들을 좀 더 추천드리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ETF 같은 거를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ETF는 확실히 수수료도 한 0.7% 정도로 훨씬 더 다운되어 있으니까, 예. 그리고 간편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소액 한 5,000원 단위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ETF로 투자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요. 네. 어떤 거죠? 그게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예. KRX 금시장이라는 건데요. 이게 2014년에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정부가 금거래를 양성화하고자 해서 이렇게 만든 시장이에요. 네. ETF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 어플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 이게 1g 단위로 살 수 있다 보니까 요즘은 근데 좀 많이 올랐네요. 한 10만 원 정도가 필요하기는 한데, 예. 그래서 뭐 엄청 소액으로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0.2%로 가장 저렴하고 무엇보다 세금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내가 나중에 실물 인출을 막 요구하지 않는 이상 사고 팔 때 세금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실물을 모아두기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실물 살 때 또 부가세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싫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게 이제 KRX 금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5점 몇 %를 안 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무조건 그걸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실물만 사놨거든요. 아. 실물은 어떤 사람들한테 좋냐면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되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 장기 투자의 최고의 적이 뭐냐면 바로 변동성이에요.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술이 없거나 경험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행동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심리가 8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내일 됐더니 내 자산이 올라가 있고, 모레 됐더니 내 자산이 줄어 있고, 이걸 그쵸. 맨날 보면은 사람 마음이 이제 쉽지 않아지는데, 맞아요. 근데 실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이게 진짜 가져본 사람만 알 수 있는데 그 심리적으로 주는 안정감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있고,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화폐 시스템이 조금 무너지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게 금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국가가 금을 통제했던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 국민들의 금을 몰수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뭐 우리나라도 뭐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더불어 이제 은행에 보관됐던 금이나 달러는 인출을 막았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금이 앞으로 이 슈퍼사이클의 이제 막바지쯤에 됐을 때 엄청나게 큰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어떤 정부의 통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때 내가 만약에 실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뭐 증권사나 은행이나 어떤 기관에 예치된 금의 형태를 보유하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통제로부터 또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실물이 좀 더 이제 안전하다고 느껴져서 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약간 취향 차이로 시행 차이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금과 은이 아무리 좋은 이 안전적인 투자처라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금은 투자의 리스크는 무엇이고 또 리스크를 또 해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과 은이라는 자산 자체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매우 길고 분명하거든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금을 그냥 무작정 들고 있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상승하는 기간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성과를 내겠지만 이게 하락하는 기간에서는 뭐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예를 들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 금 가격이 무려 마이너스 70%나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내내 떨어져요, 내내. 그렇군요. 은은요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전자산이라는 그 통념 자체가 사실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진짜 안전자산이라는 것 자체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든 그게 금이 됐든 채권이 됐든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그거를 투자를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실질금리와 생산량 이 두 가지의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되고 이걸 통해서 나만의 매수 시나리오, 매도 시나리오를 딱 원칙으로 누가 봐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딱 원칙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리스크를 해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또 이제 막상 구성을 해보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전문가시니까 금은 투자에 어느 정도 비중을 하는 게 좋을까? 네.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진짜 저처럼 예. 금의 진짜 그 상승에 나는 확신이 있다 네. 라고 한다면 저처럼 진짜 전체 포트폴리오의 99%가 금과 은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권장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그런 비율이 얼마일까를 제가 직접 한 100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짜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비율이 한 1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보면 뭐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던가 뭐 아니면 해리 브라운의 그런 영국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 금이 적게는 한 5%에서 많게는 한 25%까지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중에서도 그 10% 정도를 담았을 때 오히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성과도 좋아지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금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일단 10%를 일단 넣고 시작하는 게 넣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서 조금 더 확신이 든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거기서 비중을 늘려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금값 전망, 그리고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제 금 같은 경우에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에 그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금리 지금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죠. 네, 앞으로는 이제 금리 계속 떨어질 거예요. 물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달러, 지금 미국이 발행하는 달러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연준이 발행하는 거 말고 그 미국 정부가 부채로 지고 있는 그렇게 발행되는 그 달러의 양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달러의 측면으로 볼 때도 달러는 약세로 갈 확률도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지정학적인 거, 뭐 전쟁 너무 많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그런 금융적인 거, 뭐 예를 들면은 중소형 은행들이 막 파산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 금 가격이 오르기에 좋은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게 2024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이 아주 빛날 수 있는 해가 2024년인 거는 맞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딱 하나만 리스크를 뽑자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을 확률이 있는 것도 2024년이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장단기 금리 차이라던가 뭐 그런 몇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 2024년이 또 약간 고비 중에 하나다라고 예. 생각을 한다면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경제위기 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경제위기가 오면은 금 가격이 한 20% 정도 하락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경제 위기만 안 오면은 금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할 건데 경제 위기가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요인도 인지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딱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제 위기가 오면은 금 가격은 20% 하락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의 금 가격은 2배 뛰어요. 아 다른 게 다 떨어지니까. 환율이 치솟아서요. 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을 안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격만 따진다면 2024년은 정말 좋은 해이지 않을까. 네. 감히 예측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쯤 이거를 뭐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언제쯤 이걸 팔아야 될까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제일 좋은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실질금리와 생산량을 이용해서 정확한 그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걸 보는 게 좋은데 사실 그거 오늘 다 얘기하려면 여기서 2시간 떠들어야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2029년 정도가 이제 금의 고점 부근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은 금 팔 생각을 딱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네, 요 정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뭔가 내가 좀 더 궁금해지신다라고 한다면 예. 네,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당장 이제 금도 사시고 책도 사시고 네, 두 가지 같이 사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금과 은 투자를 시작하시려 하는 이 구독자분께 또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240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매번 반복됐던 어떤 패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번만큼은 다를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똑같을까요? 만약 전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지폐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후자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 투자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결론은 지금도 늦지 않았고 24년도에는 가장 빛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다만 이게 장기적인 추세 관점에서 바라봐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작가님 말씀처럼 긴 추세 속에서 사이클도 살펴보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